반갑습니다. 허준 선생님입니다. 우리 오늘 수업했던 거 기억나죠? 고려. 그렇습니다. 고려 2단원, 큰 2단원입니다. 세계와 활발하게 교류한 고려라고 해서 우리 2단에서는 고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알아볼 거고요. 그래서 여기 먼저 한번 봐볼까요? 오른쪽 위에 이곳입니다. 1번 후삼국 통일, 2번 세계 속의 고려, 3번 북방민족의 침입과 극복, 4번 고려 문화의 발전. 이 순서로 해서 수업이 고려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 후삼국 통일의 과정, 어떻게 해서 또 누가 후삼국을 통일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알아볼 겁니다. 이 배는 오늘 수업 시간에 했던 고려 청자 기억나나요? 이 고려 청자를 다른 나라로 교류하던 그 배입니다. 이름은 온누비호라고 해서 지금 발견되고 나서 붙였어요. 온 곳곳을 누빈다 해서 온누비호인데 그 당시 이름을 모르겠고요. 어쨌든 청자 보물선입니다. 고려 청자를 가득 싣고 가다가 이렇게 가라앉아서 바다에서 끌어올려가지고 이제 보니까 이런 모양이 생겼다 해서 복원을 했죠. 오른쪽에 보면은 태조 왕건의 청동상, 청동 항해문의 거울. 이건 기억나죠? 해인사의 8만 대장경판, 논산에 있는 석조 미륵보살 입상, 이렇듯 여러가지 고려시대의 문화 그리고 유물들이 있습니다. 하나하나 오늘 알아보도록 할게요. 1. 후삼국 통일 과정 알아보기. 여러분은 이 영상을 통해서 어떻게 후삼국이 통일되었는지, 누구에 의해서 통일되었는지, 그 중심에 어떤 누가 있는지 인물에 대해서 알아놓으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삼국이 나오는데요. 이 후삼국, 제일 먼저 900년에 후백제, 901년에 후고구려, 918년에 고려가 각각 건국됩니다. 그랬다가 936년에 후삼국이 통일이 되어버려요. 자, 900년에서 936년, 고작 36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매우 짧은 시간 내에 이렇게 쏙 통일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 과정에서 주목해야 될 인물이 몇 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후백제에는요, 견훤입니다. 견훤. 후고구려는 궁예, 고려는 왕건, 이 왕건에 의해서 각각 세워집니다. 그랬다가 이 사실은 궁예와 왕건 사이에는 굉장히 미묘한 갈등이 있었어요. 그랬다가 결국에는 후삼국은 왕건에 의해서 통일이 되어버리죠. 자, 여기서 여러분 후삼국이라 했는데 나라가 후백제, 후고구려밖에 없었잖아요. 여러분 신라는 그대로 유지는 하고 있었습니다. 신라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었고요. 나중에 신라 때 하나 기억해 둘 이름이 있습니다. 마지막 왕이었던 경순왕입니다. 경순왕인데 이 경순왕은 신라의 마지막 역사의 그 마지막 장식을 함께하게 되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신라는 누군가에게 침략당하거나 멸망하지 않습니다. 신라는 나라를 고려에 넘겨주게 됩니다. 자, 그 과정까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왼쪽에는 탑이 하나 있고 오른쪽에는 비석 같은 게 있는데 탑지라고 불리는 거예요. 자, 탑지는 뭐냐면요, 탑을 세운 까닭,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쭉 적어놓은 적어놓은 그 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탑은 길상탑이에요. 그런데 합천 해인사에 있습니다. 8만 대장경으로 유명한 곳이죠. 신라 후기, 그러니까 신라가 거의 끝날 때쯤 신라 후기에 세워졌고요. 탑에서 이 당시에 어지러운 사회 모습을 적은 벽돌판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어지럽다. 신라가 1000년 가까이 그 경주를 수도를 중심으로 해서 발전해 왔는데 어지럽다. 즉 신라 후기에는 뭔가 문제가 발생했겠지요. 그 문제를 적어놓은 것이 바로 이 길상탑지라고 한 것입니다. 선생님, 그러면 무슨 문제가 있는데요? 자, 무슨 문제가 있는지 지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위에 있는 이렇게 말주변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에 집중해 볼게요. 이게 바로 탑지의 내용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천지가 온통 난리로 어지러워 들판이 전쟁터가 되니 사람들은 방향을 잃고 행동이 짐승과 같았다. 나라가 기울어질 듯하고 재앙이 절에까지 이르니 자,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 굶주린 농민들, 그러니까 농민들이 굶주린 이유는 바로 귀족들 때문 아니겠습니까? 일부 귀족들은 자신 뜻대로 왕도 자기 마음대로 세웠으며 자기 힘을 막 내보내기 위해서 농장도 늘리고 호화로운 생활만 계속했습니다. 가뭄도 들고 막 홍수도 나고 하는데 백성들이 못 살겠는데 아랑곳하지 않고 세금 더 내놔라, 세금 더 내놔라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농민들이 굶주리죠. 먹을 것을 찾아서 해인사를 공격해서 저를 공격했답니다. 세상에. 승려들과 싸우다 보면 누가 죽겠죠. 이때 죽은 승려들의 넋을 위로하기 위해서 이 탑을 만들었다는 내용입니다. 이 당시에는 농사를 지어야 할 농민들이 도둑이 되어서 저를 공격하고 또 자비를 베풀어야 할 승려들은 목숨을 걸고 그들을 막아야 하는 세상이었던 거죠. 참 세상이 잘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맞죠? 이런 안타까운 세상이었습니다. 참. 자, 하지만 이렇게 어려운 세상에서 바로 영웅이 탄생합니다. 여러분, 지방에서, 그러니까 나라는 항상 이렇게 어려운데 그래도 이 지방, 곳곳의 지방에서는 힘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돈도 좀 있고요. 생각도 바른 사람이 성을 쌓고 군사를 모아서 그곳의 백성들을 다스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의 중심에 있지 않고 지방에 떨어져서 자기 나름만의 독자적인 영역을 다 구축해가지고 그 지방을 다스렸던 사람을 호족이라고 합니다. 한 번 더요. 호족. 이 호족 중에서는 굉장히 바르게 운영해가지고 나라를 잘 다스리고, 나라가 아니에요, 미안해, 그 지방민을 잘 다스려서 사람들이 참 잘 따르고 했어요. 그런 사람들이 나라를 세운 일도 발생했습니다. 호족이 나라를 세운다. 여기서 바로 후삼국이 시작되는 겁니다. 호족의 대표적으로 견훤,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궁예, 방금 했잖아. 바로 후백제의 견훤, 후고구려의 궁예, 이 사람들이 바로 호족이었던 겁니다. 다시 정리하면 호족은 지방에서 힘 있는 사람, 돈도 있고 싸움도 잘하고 바른 정신을 갖고 백성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 그곳에 있는 그 지역 주민들을 잘 다스렸던 사람들이 이 사람을 추대해가지고 대표로 만들었다. 그래서 그 사람을 호족이라고 합니다. 이 호족이라는 단어 잘 기억해 주시고, 대표적으로 견훤, 궁예가 있습니다. 자, 다음 장에서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자, 지도를 한번 볼까요? 지도의 제목은 후삼국의 초기 영토입니다. 즉 후삼국이 세워질 즈음이었습니다. 먼저 후백제부터 볼게요. 후백제는 견훤에 의해서 세워졌습니다. 이 견훤은 대표적인 호족이었죠. 그러니까 신라 때 신라가 전체를 장악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 견훤이라는 군인, 신라의 군인이었습니다. 견훤이 군인이었는데 신라에다가 이곳 완산주, 지금의 전주, 한옥마을 있는 이 전주입니다. 이곳에 왔어요.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내가 한번 다스려 보겠다. 그래서 사람들을 모으고 군사력을 키우죠. 군인이다 보니까 굉장히 싸움도 잘하고 이런 전투에 능했습니다. 그래서 힘을 점점 키워서 이 전라도 일대, 위쪽으로 충청도 일대, 그리고 이쪽에 어느 정도의 경상도 서초까지도 차지하고 있었죠. 견훤에 의해서 900년에 세워집니다. 요거 기억하고 계시고요. 다음 후고구려를 보겠습니다. 후고구려는 누구에 의해서 세워졌냐? 궁예에 의해서 세워졌습니다. 궁예는 군인이었을까요? 아니야, 궁예는 군인이 아니었습니다. 궁예는 신라의 왕족 출신이었습니다. 왕족. 그러니까 귀족이었죠. 그래서 여러 곳에서 세력을 키우다가 이렇게 나라를 세웠습니다. 처음에는 이 송악, 그러니까 지금 있는 북한 개성, 여기에다가 도읍을 딱 정했어요. 그랬다가 이후에는 이 철원이란 곳으로 도읍을 옮깁니다. 그리고 경기도 일대, 황해도, 충청도, 강원도, 저기 우리나라 지금 38도선 넘어서 북한의 어느 정도 위쪽까지 쫙 장악을 해버립니다. 자, 이게 바로 901년에 일어난 일입니다. 자, 그래서 보니까 신라가 되게 좁아졌죠. 여기 한번 볼까요? 왼쪽에 선생님이 하는 말. 후백제, 견훤의 후백제와 궁예의 후고구려의 세력이 점점 커지면서 신라의 영토는 지금의 경상도 일부 지역으로 쫙쫙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그 지도가 바로 이 지도예요. 발해도 위쪽에 아직 존재는 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 도읍은 후백제의
전주, 완산주, 그리고 후 고구려의 송악, 개성. 그랬다가 나중에 철원으로 한번 옮긴다. 알겠습니까? 철원으로 옮깁니다. 지금은 이제 초기에는 도읍이 철원인 상태, 그리고 아직 여전히 경주는 신라의 수도입니다. 자, 이 상황에서 새로운 인물이 등장합니다. 자, 누구냐면요, 바로 왕건이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자, 왕건은요, 바로 이 송악의 호족이었어요. 호족. 아까 호족 기억나죠? 송악 지방에서 지방민을 잘 이끌고 있었던 호족. 이 송악의 호족인 왕건은 처음에는 왕건인데 이 궁예의 부하가 됩니다. 왜냐면 궁예가 후고구려를 세웠기 때문에. 그렇죠? 처음에는 왕건이 궁예의 부하였다. 그래서 막 싸움도 잘하고 이제 높은 벼슬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이 궁예는 뭣도 모르고 진짜 자기 마음대로 나라를 난폭하게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건이 안 되겠다, 이래서 안 되겠다 하고 궁예를 몰아내고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처음에는 궁예 밑에서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이 궁예를 몰아내고 결국 왕건이 다시 차지하게 된 거죠, 왕을. 그래서 자기 이름을 태조왕건이라고 합니다. 태조왕건이라고 하고, 이 고구려를 이었다라는 뜻으로 나라 이름을 뭐라고 한다? 후고구려에서 두 개를 빼고 나라 이름을 고려라고 짓습니다. 태조왕건 고려. 이게 바로 918년입니다. 고려가 이렇게 왕건에 의해서 건국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처음에 있었던 호족인 지방이 어디였어요? 바로 송악, 개성이었죠. 송악이었죠. 궁예가 철원으로 옮겨놓은 수도를 다시 송악으로 내리게 됩니다. 이거를 천도한다고 해요. 천도라는 것은 수도를 옮긴답니다. 도읍을 옮기는 걸 말해요. 그래서 태조왕건은 궁예를 몰아내고 918년에 고려를 만듭니다. 그리고 한 일이 수도를 지금의 북한 개성 송악지대로 옮기는 것. 요 일까지 합니다. 자, 어느 정도 정리가 됐을까요? 자, 그럼 얘들아 한번 물어볼게요. 견훤, 궁예, 이 친구들이 각각 나라 이름을 후백제, 후고구려라고 했겠죠. 후백제, 후고구려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유가. 자,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전쟁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막 도망가고 탈출도 합니다. 그렇죠? 하지만 사람들은 자기 고향을 잘 벗어나지 않아요. 그 자리에 그대로 산단 말입니다. 여기 왼쪽 요 시대에 있었던 사람은 예전에 백제 사람들이 그대로 살고 있었겠죠. 요 위쪽은 고구려 사람들이 살고 있었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 견훤이라는 사람이 이쪽으로 와서 여기는 옛날에 백제 사람들이 있었던 곳이다. 백제 유민이라고 하는 것은 나라를 잃은 망한 나라의 백성을 말하는 겁니다. 망한 나라의 백성 인정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서럽겠어요. 이 백제 유민들을 마음을 다 얻기 위해서 바로 후백제라고 한 것이죠. 그 옛날의 명성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자라고 한 거죠. 궁예도 마찬가지입니다. 궁예가 처음에 여기 와서 후고구려를 세울 때도 이 지역은 고구려 유민들이 많았잖아요. 고구려 유민들이. 그래서 고구려 유민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이름을 후고구려라고 한 겁니다. 하지만 사람이 한결같아야지 이렇게 막 자기 마음대로 나라를 다스리다가 결국 왕건이한테 자기가 물러나게 되고 고려는 왕건이 건국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방금까지 했던 것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건국 과정, 고려가 어떻게 건국되었는지 세워졌는지 그 과정입니다. 자, 오른쪽 지도를 보면서 살펴보겠습니다. 1번 견훤이 후백제를 건국합니다. 그리고 지금의 전주인 완산주에서 후백제라는 이름으로 옛 백제라는 이름을 갖고 있던 나라의 백성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후백제라는 이름을 쓴 거야 되겠죠. 그래서 견훤이 후백제를 건국합니다. 이게 900년이고요. 2번 위로 올라가겠습니다. 궁예는 후고구려를 건국합니다. 궁예도 신라의 귀족이었어요.
견훤은 군인이었고요. 얘는 귀족이었어요. 나와서 고구려의 나라에 있는 고구려 백성들, 유민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이름을 후고구려라 붙인다. 그런 다음에 건국을 하는데 참 나쁘게 정치를 해서 지 마음대로 말아먹어서 그 밑에 있던 호족, 지방 호족, 왕건이가 결국에는 고려를 건국하게 됩니다. 이때가 918년입니다. 그리고 나서 한 일, 제일 먼저 도읍을 옮깁니다. 자기가 원래 호족 출신이었는데 송악의 호족이었죠. 그래서 여기 4번 송악으로 천도한다. 천도란 말은 도읍을 옮긴다. 궁예가 옮겨놓은 수도를 자기가 고려를 세우고 다시 개성으로 옮기게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우리가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건국 과정은 1번부터 4번까지 오른쪽 지도에서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5번부터 8번까지 한번 설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지도에 두고 바로 설명을 해볼게요. 여기 있는 고려는 후삼국을 통일하고 싶었어요. 당연하겠죠. 나라가 나눠져 있으면 어쨌든 서로 치고받고 하니까 내가 다 먹고 싶은 거는 모든 나라가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신라도 그렇고 백제도 그렇고요. 하지만 결국엔 고려가 했기 때문에 고려 입장에서 말을 하겠습니다. 이 고려는 통일하고 싶었어요. 후삼국을 전부 다. 그래서 신라와는 좋은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그래서 고려와 신라는 좋은 관계를 유지합니다. 하지만 고려는 후백제와는 대립을 합니다. 신라와는 더하기, 백제와는 빼기를 했습니다. 이해해 놓으세요. 좋은 관계, 나쁜 관계. 그래서 후백제가 먼저 신라를 공격하게 됩니다. 즉 후백제가 밑에 있던 후백제가 신라를 공격을 합니다. 자, 공격을 하는데 고려는 신라를 도와야 되겠죠. 좋은 관계였으니까 위에서 내려옵니다. 이때 이제 왕건이 그 백제군하고 대구, 그 당시 이름은 공산입니다. 공산. 여기 보이는 공산. 이 곳에서 전투를 한번 벌입니다. 자, 이 공산 전투 누가 이겼을까요? 고려가 이겼을까요? 아니면은 후백제가 이겼을까요? 고려, 후백 누가 이겼을까? 첫 번째 전투, 이 공산, 즉 대구에서의 전투는 후백제군이 이깁니다. 견훤이 군인이라는 사실 잊지 마세요. 군사력 되게 많이 키웠었어요. 얕잡아 보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왕건은 후퇴를 합니다. 여기서는 견훤, 후백제가 이깁니다. 후퇴를 하게 되죠. 그랬다가 열받아. 미치겠다. 훈련하자. 한 3년 동안 열심히 훈련합니다. 그래서 날짜를 보시면 여기는 공산 전투는 927년도에 있고 고창 전투는 930년도에 있습니다. 약 3년 뒤 한자로 3년 뒤에 고창, 지금 이름은 안동, 그 당시 이름은 고창, 바로 이곳에서 제2차 전투에 임하게 됩니다. 다시 고려군과 후백제군이 맞서 싸우게 된 거죠. 이번엔 누가 이겼을까요? 바로 고려군이 이깁니다. 자, 그래서 5번의 공산 전투, 6번의 고창 전투. 첫 번째 공산 전투에서는 후백제가, 두 번째 고창 전투에서는 3년 만에 군사를 갈고 닦은 고려가 이겼다는 것을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한편 이제 후백제에서 이제 문제가 있는데요. 후백제에서는 이제 견훤이 나라를 세웠지만 시간이 지나니까 나이가 들 거 아닙니까? 나이 먹으면 아이한테 이제 물려줘야 될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 후백제 어떤 문제가 있냐? 그 나라를 세운 견훤, 이 견훤 밑에 아이가 맏아들이 신검이라는 애가 있었어요. 신검 아들입니다. 아들 신검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맏아들. 이 문제는 이 둘이가 견훤은 내가 계속 해먹겠다. 신검은 아버지 그만해서 내가 좀 할게. 이래가지고 왕위 계승 문제로 계속 다툽니다. 아빠랑 아들이 싸우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가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압니까? 정말 웃긴 일이 일어납니다. 자,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왼쪽에 사진 하나 등장했죠. 절 같은데 이 절 이름이 뭐냐면은 금산사입니다. 금산사. 잘 안 보이겠네요. 금산사가 있습니다. 이 금산사, 전라북도 김제, 전라도에 있는데 아들 신검이 아빠 견훤을 엿다가 그냥 가둬버려요. 아들이 아빠를 여기 금산사에다가 가둬버립니다. 그리고 자기가 왕에 올라버립니다. 정말 어이가 없죠. 그죠? 자,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신라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백제는 그렇게 됐고요. 자, 신라. 자, 신라는 이제 좀 사실은 좀 이제 망하는 시기였어요. 솔직히 하도 이제 나라 사람들이 빠져나오고 하니까 점점 망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자, 마지막 왕 이름이 혹시 기억납니까? 아까 말했던 경순왕이라고 했었습니다. 경순왕. 이 경순왕이 생각을 했습니다. 아, 이거 진짜 나라 유지가 힘들다. 귀족은 귀족대로 지사길만 찾고 백성들은 죽을라 하고 나라가 도저히 돌아가지 않는다. 아, 이래될 바에 어쩌지 하는데 딱 묘안을 생각해낸 게, 우리가 싸워서 망하면은 나도 죽고 다 죽는다. 싸우지 말고 항복을 하자는 겁니다. 항복. 누구한테 항복할까요? 바로 친한관계였던 고려에게 항복을 합니다. 즉 나라를 넘겨줘 버려요. 그러니까 왕건 입장에서는 한나라의 왕이 자기한테 숙인다는데 무시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고 그렇습니까 경순왕, 그래 나라가 이래 된 건 참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내 당신을 섭섭지 않게 대접하리요 해가지고 고려의 왕건이 이 경순왕에게 높은 벼슬도 하나 주고 땅도 주고 이렇게 해버립니다. 그래서 고려는 힘 안 들이고 바로 신라를 냠냠 먹을 수 있었죠. 자, 그럼 남아있는 건 뭡니까? 한번 정리해 볼게요. 남아있는 거는 고려가 이만큼 차지합니다. 백제 코테카리만큼만 있잖아요. 맞죠? 자, 그러면 이제 고려는 신라군과 합쳐가지고 옛 신라 합쳐가지고 이제 백제만 후백제만 치면 됩니다. 맞습니까? 아닙니까? 맞죠? 자,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왕이었던 이제 후백제의 왕이었던 아들 신검, 이 신검하되 이제 신검 vs 고려, 신라를 먹은 고려, 누가 셀까요? 당연히 생각해봐도 신라를 먹은 고려가 셀 거 아닙니까? 맞죠? 자, 그래서 결국에는 싸워가지고 마지막에 물러서지 않고 이제 신검이 이제 마지막에 쭉쭉 물러나가지고 버티다가 정한 곳이 바로 논산, 우리 해주 사촌 오빠가 군대 간 논산, 남학생들 군대 가서 훈련소 가게 될 논산, 바로 여기입니다. 논산, 그때 이름 황산. 이곳에서 후백제가 마지막으로 멸망을 합니다. 이때가 바로 936년이란 겁니다. 자, 한번 쭉 통일 과정 정리해 보았습니다. 자, 이 지도 선생님 설명 잘 기억하고, 좀 길었지만 우리 내일 진진가 활동 그리고 핵심어로 이용하는 빙고 활동 해가면서 재밌게 수업해 보도록 합시다. 내일 보도록 할게요. 안녕.